호레즘 지역은 어디일까요? 호레즘 지역은 현재의 중앙아시아 3국인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접경지인 아무다리아강 삼각지의 오아시스를 가리키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예로부터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오아시스 도시들이 모여있던 곳이자 중세 이후에는 히박 한국의 본거지로 유명했습니다. 호레즘 지역은 12세기 말에서 13세기 초에는 중동과 중앙아시아에서 상당한 세력을 떨쳤던 광대한 국가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히박 한국 시절에는 통과하기 힘든 불모의 건조한 온대 초원인 스텝이 이 한국을 사방에서 감싸며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호레즘의 이러한 지리적 위치가 이 지역을 오고 가는 상단들에게 오랜 시간 악명을 떨친 강도와 약탈의 보금자리로 만들기도 했고, 그 주변의 국가와 민족들에게 상당한 공포를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약탈을 일삼는 유목민이 득세한 지역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고대부터 호레즘에서는 수준 높은 문화가 꽃피우기도 했습니다. 과거 호레즘에 살았던 고대인들은 아리안계에 속했는데 10세기 말과 11세기 초에 활약했던 저명한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알비루니는 자신의 저서인 아사르 엘바키에, 그러니까 지난 세기에 남은 흔적들이라는 제목의 저작에서 호레즘 지역에서 사용됐던 태양력 달력은 그가 알고 있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수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호레즘의 달력에서는 매월마다 30일을 보유한 12개월의 명칭과 황도대의 표시 등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레즘에서 고대에 사용됐던 일부의 전문 용어들은 그 지역에서 이슬람의 도래 이전에 지배적인 종교로 군림했던 조로아스터교 경전의 상당 부분에 남겨져 있습니다. 또한 어형적으로는 보다 순수한 형태로 현재의 이란어 혹은 페르시아어에 보존되어 있기도 합니다. 호레즘의 고대 언어에서 나온 몇 가지 단어들을 살펴보면 이 단어들이 조로아스터교나 고대 페르시아의 동부에서 사용된 파르니어 혹은 중세 페르시아어인 팔라비아와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9세기 러시아의 동양학자인 표트르 이바노비치 레르흐가 고대 소그드어와 호레즘 지방에서 사용된 언어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호레즘 지역의 고대 주민들은 아리안계 민족 중 고대 이란 동부와 아무다리아강 인근 및 카스피의 동부 지역에 거주하던 파르니족에 속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됩니다. 페르시아 출신의 아랍 학자인 알비루니에 따르면 호레즘의 오아시스에서 사용하던 호레즘 특유의 고대역법이 존재했던 시기는 고대의 중동과 중앙아시아 일대에 존재했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헬레니즘 왕국 중 하나인 셀레우코스 제국의 시대로부터 980년 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셀레우코스 시대는 기원전 312년 10월 1일에 시작됐는데 바로 셀레우코스 1세가 바빌론에 진출한 날입니다. 그래서 역산해 보면 호레즘 역법은 기원전 1292년에 시작되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알비루니가 전한 이 이야기를 얼마나 신뢰해야 하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호레즘 지역의 고대 문화가 기원전 246년부터 기원전 138년에 힌두쿠시 산맥과 아무다리아강 사이에 존재한 국가인 박트리아의 문화와 같은 시기를 공유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러시아 제국의 역사가이자 고고학자인 니콜라이 이바노비치 베셀롭스키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호레즘 문화가 고대 박트리아 문화에서 발전했다고까지 말할 수 있지 않나 강하게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고대의 호레즘의 오아시스 지역은 상당히 광대했습니다. 아무다리아강의 지류가 카라보가즈로 흘러갔는데 이곳은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서부의 석호지대인 카라보가즈골을 가리킵니다. 아무다리아강이 통과하는 모든 지역은 생명의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무다리아강의 과거 물길을 따라 나타나는 폐허가 된 도시와 성곽, 수로의 흔적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이 모든 공간은 거의 대부분 황량한 스텝으로 변모했습니다. 히박 한국 시절인 16세기나 17세기 초까지도 오아시스의 서부에서 한국의 이전 수도이자 중심 도시인 베지르와 그 지역의 온전한 모습을 만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이 도시의 유적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호레즘 지역의 오아시스 면적은
동쪽 측면에서 분명히 감소했습니다. 고대의 호레즘 오아시스에서 강 주변 지역은 그 핵심부였는데 그곳에는 그 주요 도시인 엘필과 캬트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곳에 여러 소규모 도시들과 수많은 과거의 폐허 유적들이 존재하기만 합니다. 19세기에 활약한 러시아 제국의 군인이자 정부 관료로 러시아와 튀르키예 간 전쟁에도 참전한 바 있는 레오니드 니콜라예비치 소볼레프가 아무다리아강 우한에서 고대 도시와 요새의 폐허들을 조사한 뒤 캬트와 다른 도시들에 관한 이 같은 정보를 전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레즘이라는 명칭의 기원은 무엇일까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지역에 있는 나라를 호라즈미에이라고 불렀습니다. 현재 이란 서부 케르만샤주에 있는 유적 도시인 베이스툰과 페르세폴리스의 쇠기형 문자에서는 호레즘의 이름을 우바레즈미아로, 현재 이란 남서부에 위치한 고대 도시 유적인 낙쇠로스탐의 쇠기형 문자에서는 우바레즈미스라고 했습니다. 조로아스터교의 주요 경전 모음인 젠드 아베스타에서는 이 나라를 가이리자오라고 하기도 했고, 아랍인들은 호바레즘이라고 했으며 중국 전사법에서는 호리시미키아로, 당나라 초기 고승인 현장법사의 기록에서는 호슌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호레즘이라는 단어의 기원은 의심할 여지 없이 아랍어로 보입니다만 그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됩니다. 12세기 아랍의 지리학자인 야쿠트 알하마위는 호레즘의 지역민들에 관한 전설을 담은 자신의 저서이자 사전인 모아젬 엘 불단에서 호바르가 고기이고 레즘은 장작으로 고기와 장작의 나라라는 뜻으로 호레즘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야쿠트가 제시한 해석은 너무 뒤늦은 시기에 출처에서 나온 것이기에 어원론적으로 이 해석을 온전히 믿기는 어렵습니다. 프랑스의 고대 페르시아어 언어학자인 의젠느 비유누프의 경우 그는 콰이리젬이란 단어에서 호레즘의 유래를 찾았습니다. 잼으로부터 땅이 카르라는 어근에서 파생한 카이리에서 먹다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즉 콰이리젬을 먹을 것을 주는 땅 혹은 비옥한 땅이라고 해석했습니다. 19세기 헝가리의 동양학자인 아르민 반베리는 호레즘의 어원이 원하는과 열망하는의 하흐와 들판의 레즘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전투를 열망하는 들판이라는 의미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니콜라이 베셀롭스키는 반베리의 해석에 부정적입니다. 베셀롭스키는 무슬림 언어의 조예가 깊은 사람이 반베리의 주장을 검토한다면 그가 제시한 해석이 아리안족 언어들의 흐름과 맞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즉 전투에 굶주렸다는 의미가 되려면 하흐 레즘이 아니라 레즘이 하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러시아의 고고학자이자 동방학자인 파벨 스테파노비치 사벨리에프는 호레즘의 명칭 앞부분인 호르의 해석에 있어서 이를 고대 페르시아어인 태양을 뜻하는 코레시 혹은 호레시에 견주면서 태양의 땅 혹은 동쪽의 땅으로 해석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동방학자인 프리드리히 폰 슈피겔의 경우 고대 호레즘 나라의 명칭 전반부가 신페르시아어에서는 후아르나 호르를 의미하는 우바레에서 비롯됐는데 이는 열등한이나 낮은을 의미하기에 호레즘이 열등한 땅을 가리킨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베셀롭스키는 슈피겔의 해석에도 의문을 표합니다. 고대의 호레즘 땅이 슈피겔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열등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호레즘 지역의 명칭과 그 기원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이들의 다양한 시각에서 관찰되었을 고대의 호레즘은 어떤 역사적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바로 다음 시간부터 그 호레즘의 고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